이명선 뉴스타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블로시 성사입니다. 네. 뉴스타파 이명선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제가 강조하려고 한 분 소개해드렸고요. 김가수 평론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명선 기자님은 사실 처음 방송하시죠?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네. 어필 좀 해보세요. 어필이요? 본인이 왜 나왔는지부터 해서. 네. 지금 명태균 팀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봉지욱 네. 기자랑 같이 하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저희 팀장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명선 기자가 터뜨린 그 뉴스타파 기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내용을 사실 터뜨려 주셨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했었죠. 네, 그 내용 간단하게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 201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로데이터랑 보고서를 확보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 2021년 보궐선거?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경선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그 혁혁한 어떤 공을 세웠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어떤 판을 깔아서 당선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그 실제로 로데이터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로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표, 비공표 합쳐서 25개를 확보했고 네. 그 중에서 18개가 비공표였는데 그 18개 중에 13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설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기사를 썼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바로 좀 이따가 예,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일과 관련해서 네.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입을 빌어서 이런 바로 지금 언급한 일 때문에 오세훈 씨는 양아치다. 뭐 쓰레기란 말도 나왔어요, 사실. 아니 그렇게 네.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대고? 예, 프로그램 멋진데? 안에서. 그래서 그 전에는 5살 훈이라고들 보통 그랬는데. 그치, 5세 훈이 그랬죠. 예, 이게 격상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이제 별거 다 나오는 세상이구나 그 느낌입니다. 네, 지금 그 이명선 기자가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왜 양아치 소리까지 나왔는지 한번 설명.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네, 김소연 변호사가 네. 명태균 씨가 이러더라 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도 이거 하나 말해야지. 명태균 씨가 쓰레기다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어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SP88님께서 정계환 씨 어디 갔어요? 재미없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댓글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SP88님은 정계환 평론가의 친척이거나 지인이거나 본인이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한동훈 씨 가족들이 막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SP88님 전계환 아니고 전계완입니다. 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주제로요. 우선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소연 변호사님이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김갑수 평론가님? 일단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김소연 씨가 오늘 오전에 그 취재 편의점이라고 네,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네, 거기 나와서 네. 쭉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다 할 때 자기 말의 이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드러내기 곤란한 사실을 막 던져요. 난 그거는 거짓말이나 윤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 듣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된 사실, 네. 또 관두게 된 사실, 이거의 의미인데 이거는 대충 그냥 상식의 눈으로 봐도 좀 짚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잘 모르는데 저는. 일단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아직은 용산에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의 표현이라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관두게 된 과정을 보면 명태균 씨가 해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말이 조금 엇갈리는 건 있어요. 이제 김소연 씨가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관뒀다. 이건 아마 약간 변명성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호인을 관뒀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가 상식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게 김소연 씨가 나와서 막 폭탄을 빵빵 터뜨렸는데 그 폭탄이 어딜 향하고 있냐면 이준석을 터뜨리니까 이준석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용산의 치명적인 걸 막 터뜨리면서 반격을 했니? 이거 놔뒀다가는 이게 어디로 번질 거냐 해서 손을 쓰려면 어디서 손을 썼겠느냐? 용산에서 손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산에 손을 쓴다면 김소연처럼 좀 문제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그 뒷얘기까지 터질 수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김소연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바로 황우여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엄청나게 나름 이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상층부끼리 어떤 얘기를 통해 갖고 명태균 씨 변호사 해임 안 했다간 정말 이준석이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른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이준석 의원의 발언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용산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폭로성 발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용산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이준석을 타겟으로 좀 열심히 싸워달라. 시선을 그쪽으로 좀 고정시켜달라.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과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난 못 참는다. 너도 까고 나도 까고 다 죽자. 이러니까 용산에서 야 빨리 이제 좀 진정시켜라. 이런 시그널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고 명태균 씨가 거기에 오케이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자님들은? 기자 입장에서는 그 김 변호사님이 되게 고마운 존재였던 그렇죠. 게 너무 고맙죠. 새로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취재 영역이 넓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어쨌든 먹을거리가 계속 생겨서 이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밤에도 계속 보면 새로운 팩트들이 나와서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준석 의원을 계속 자극했고 이준석 의원의 수싸움에서 약간 밀린 느낌? 그러니까 단순히 자극한다고 해서 이 의원이 질 것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연이어서 막 실명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서 사임한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이라 그러면서 입회하면서 막 많은 자료들을 자기가 취득하고 습득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준석 의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 명태균 씨 전용 하드에 담겨 있는 카톡 메시지 내용을 상당 부분을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준석 관련 내용이더라.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과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이제 그 용산 특히나 김건희 씨였으니까. 근데 김건희 씨하고 카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김소연 변호사가 막 이제 활약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좀 경계하면서 많이들 한 얘기가 핵심은 용산인데 이준석 뭐 오세훈 이쪽으로 막 김종인으로 퍼져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만히 지켜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이에요.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모든 사실이 다 화약이 돼갖고 함께 여기저기 다 터져 나가는 건 진행 과정 중에는 바람직한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소연 변호사에게 열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싶어요. 열사요? 네. 너무 과한 호칭이 아닐까? 훌륭하셨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근데 하여튼간 어제 전격적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중요한 자료 검토를 하기로 했대요. 이 명태균 씨와 이 검찰에서. 근데 거기에 또 김소연 씨가 자기가 변호사라는 명목으로 입회를 하겠다고 하면 막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임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글을 보더라도 두 번이나 이 명태균 씨가 사임 의사를 물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는 뭐 뉴스토마토 관련된 걸 맡아주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그만두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사실 별로 명태균 씨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김소연 씨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랬던 거잖아요. 뉴스토마토 민사 형사 관련 거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본인은 복잡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내보내려고 이제 한 것 같고 내보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었다. 이준석, 김종인, 용산의 부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애초에 선임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선임 과정은 뻔했을 것 같아요. 용산에서 찔러서 준 거 같아요. 물론 용산이 직접 하지 않았겠죠. 아니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을 저도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는 명태균 작품일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거예요. 명태균 작품. 예. 명태균 씨의 자의로. 왜요? 왜냐면 판을 만들고 수를 읽어서 사건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기획 능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용산 수준에서 움직이는 수준 일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전체 판을 보면서 이걸 이 말을 집어다 여기다 놔야 되겠고 저 말을 집어다 했고 시선을 일로 돌려야 되겠고 그런 와중에 일이 아니었던가 해서 명태균 씨가 선거라든지 자기 문제라든지 일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읽을 수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다 뜬금없었잖아요. 김소연 등장은.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모습은 명태균 씨의 기획력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요. SJK님이 김소연은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준석 빈말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김소연을 제거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것 같지만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을 죽이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나의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관련 건 얘기할 땐 좀 가슴이 약간 아픈 게 있거든요. 예전에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고 예뻐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 이제 분명해진 건 꽤 오래 이제 좀 됐는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팩트로 들어가지 않고 이준석 씨에게 좀 너무나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여기서 그 기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 예, 왜냐면 지금 잃고 얻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신망을 잃는 것만큼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맞습니다. 어떤 유형이구나 이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되게 오래 갑니다. 아예 영영 그래서 정치권에서 한때 짠 하고 이제 빛을 발했다가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더 이상 신뢰를 못 얻어서 사라진 건데 지금 이준석 씨 가장 큰 위기는 이 일과 연관한 위법적 사항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최종 리더급이 되고자 움직여 왔던 정치인이거든. 네. 그러니까 신망을 얻는 길이 뭐냐? 신망을 얻는 길은 일종의 그 자기가 좀 다치는 과정을 감수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참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저도 그 이준석 의원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뭔가가 더 밝혀지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는 그렇죠, 건가? 사실 이 그렇죠.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어떻게 요리조리 답변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연출이에요? 아침에. 아, 그런가요?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정말 수척해 보였고 되게 많은 생각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밝혀지면 안 될 큰 거를 가령 그냥 상상을 발휘해 본다면 예컨대 어떤 성격의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 자기가 발을 담근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 정치인한테 형사처벌 받게 되면은 이게 뭐 그 선거 나갈 때 제한이 좀 크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추측입니다. 명태균 씨하고 공작했던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명태균 씨랑 작전 짰던 거. 그리고 자신이 이제 당대표 되기까지 뭔가 구석이 있는 듯이 계속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뭐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구글 드라이브 어쩌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김건희 여사랑 계속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용 속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자기하고 전혀 무관할까? 이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본인의 그 당대표 때 이제 뭐 억지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쳤을 때 그 본인을 살려주는 의미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분 받기까지 그 과정에 명태균 씨가 내가 이준석 살리러 간다. 내가 뭐 사부님하고 같이 가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온 녹취가 나왔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공작을 명태균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명태균은 나와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말동무였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 간에 벌어졌던 일을 정말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당대표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걸리면 문제가 될 거. 언젠가 세월이 걸리는 지나서 소문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뭐예요? 무슨 소문? 아니요. 그거 말해. 소문이니까 괜찮아요. 네. 소문은 취재 잘 소문이다. 되면은 그러니까 취재가 잘 되면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건희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내가 다 말하면 있는 맥락이 그런 예시가 많이 있다.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저는 소문이 아니라 뇌피셜인데 그 이명수 기자하고 서울에서는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7시간 통화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뭘 느끼세요?
글쎄요. 뭐. 이명수라는 적대적 관계의 매체 기자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거예요. 자신감? 예, 그래서 마음을 줬거든요.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대통령 부인이? 그 정도면 굉장히 엄청나게 마음을 열고 다 인간적으로 대했죠. 그럼요. 그거죠. 그게 그의 호소력이고 힘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1억이라도 줄 수 있어 하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이명수란 친구는 돈만으로 되는 사람 아니지 하는 정도는 판단했을 테니까 마음을 열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너무 재밌는 거는 이준석과 김건희 남편 윤석열은 처음부터 나빴다고. 좋은 척을 했는 잠깐은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너무 안 맞고 그렇죠. 선거 과정에 막 선거 지휘부 이탈해 갖고 그게 큰 뉴스도 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는 이준석에게 서로 연락해서 명태균을 고리로 많은 게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신뢰관계나 마음을 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서로 대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일기와 수싸움이 나중에 이들 카톡 오간 거나 녹취나 이런 게 풀어지면 정말 무슨 교과서 하나 보듯이 재밌게 흥미롭게 보여질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셸의 쉬운 수왕님께서 뭐가 이리 준석이를 아끼는 분위기야? 왜 이렇게 아껴요? 아끼는 거 아닌데. 아끼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건데. 네. 나는 이게-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외로운가 보다. 솔직히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밤에 잠도 안 자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나는 외롭지는 않지만 문자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뭔가 계속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뭔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보여서 되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되게 자신만만하면서 세상을 너무 함부로 보는구나. 세상을 함부로 보는 건 맞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려진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학력 위전이 뭐 여러 가지 변명할 때 돋보이고 싶어서라고 그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뭐 치열하다고 그럴까 집요하다고 그럴까 돋보이고 싶어서 헛짓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용의주도 하고 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래요? 예. 집요하고 용의주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나 좀 멋있게 보이기 싶어서 막 헛말한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헛짓을 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분하고도 사적으로 친하시지 않았어요? 뭐 옛날 얘기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막 욕하는데 저는 그거 아무 죄 없어요. 그렇죠. 문화계 사람들 교류할 때 알게 된 네, 건데. 맞아요. 코바나 콘텐츠 사장하고 술 마신 게 무슨 죄냐고. 맞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누군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그럼 본인의 남편에 대한 자랑 같은 건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워낙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이게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정반대의 정치적 견해를 막 표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금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노 대통령 하면 뭐 그냥 눈물부터 나고 뭐 그런 그분의 인생을 따르고 싶고 뭐 계속 그랬다고 언제나 그랬다고. 맞아요. 그게 그야말로 작전상 언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만들어진 언어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굉장히 허탈했는데 그만큼 제가 자기를 돋보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철저하게 친밀하게 계획된 언어, 계획된 언사, 계획된 접근, 계획된 인간관계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대통령 부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타인과 맺은 인간관계 방식이나 뭐 네트워킹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럴 수도 있을까? 있겠구나는 아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윤한홍 의원 얘기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내 와이프와 장모에게 전화지 좀 그만해라 이렇게 화를 냈고 그 다음날은 갑자기 또 왜 사과를 1시간이나 했다는 것일까? 물론 명태균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명태균의 녹취에 나온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는 요게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 그 뒷얘기를 한번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크 들어보죠. 니는 들은 거 있네. 나도 들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고 뭐 어떤 내용인데 뒤에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할고 빨리 해결을 해라. 대통령이 이제 명태한테 뭘 캔걸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 장모한테 나가라. 참 그거라도 좀 풀어라. 그래서 그기라도 좀 털면은 좀 안 낫겠는가. 분위기가 안 낫겠는가. 네.
윤한홍 의원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등장할 줄은 사실은 몰랐죠. 네. 그동안에 워낙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선수 입장 이게 희한하게 결국 이루어졌죠. 등장을 이상하게 합니다. 예, 우리 기자님 좀 취재하신 내용 좀 풀어주시죠. 아, 네. 그 윤한홍 저도 언제 등장할까? 사실 저희도 취재한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측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명태균 씨랑 윤한홍 씨가 아마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떠든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총선 앞두고 작업을 성공시켜줬다. 그래서 윤한홍이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6년이요? 예, 네, 16년도 부지사 할 때. 네. 네. 그때 이제 친박에 있는 안모 씨가 자기의 경쟁 상대였는데 그때 원래 본인 이건 내가 말해도 되나? 네, 맞아요. 그쵸 그 얘기죠. 네, 그 얘기 맞아요. 원래 본인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2016년도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힘이 네, 있을 네. 때고, 근데 친박의 7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네,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명태균 씨가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지금은 자신이 없고 2년 있다가 나올 테니 좀 도와달라 이랬더니 네네.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을 해결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2년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2016년에 한번 도와주면 내가 창원시장 나갈 거다. 뭐 이런 그치, 계획도 그쵸, 있었나 봐요. 그쵸. 네, 그런 네.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1년이 되니까 그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지금 참 아이러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 간에 참 정이 네, 깊어가지고 네. 그래서 2017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내려와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윤한홍을 얘가 살려줬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이제 소개를 받아요. 중간에 음. 창원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다음에 또 혹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혹 갈 수밖에 없었던 네, 거예요. 왜냐면 갔어요. 그걸 너무 네.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게다가 상세하게 들었고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명 씨가 어떤 작업을 치는 사람인지 알 겁니다. 예. 왜냐하면 수혜자가 맞다면.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명 씨랑 어쨌든 윤 캠프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좀 막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명선 기자 말 속에 녹아 있는 얘기긴 한데 새삼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하자면 정치권이나 어느 영역이나 말 잘하는 사람 많고 그 말 들으면 혹하게 느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언변이나 상황 분석 능력, 선거 뭐 판단 능력 이것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중용되거나 많은 사람들과 안 되죠. 무언가 하나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까 다 된 건데 그게 바로 여론조사고 여론조사가 무기가 된다는 건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으니까 무기가 되지 그냥 순수 여론조사였다면 뭐 기관 많은데 그러니까 그 핵심 그 여론 불법적인 요소를 빼놓고는 명태균 씨의 활약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골 소주 따둔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상한다는 건 이거 상상 초월한 일인데 이 신출귀몰한 재주가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해서 이게 되겠냐고요. 그 그러니까. 네. 취재의 마지막이 거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거 염두에 두고 취재를 하거든요. 디테일 말고 이게 크게 봤을 때 명이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어떤 비장한 무언가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장한 능력이 합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불법과 조작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탐욕을 이용한 뭔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악마의 유혹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확실한 사실 두 가지는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풀리기를 했고 그래서 비공표긴 하지만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를 여론 조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카톡으로 사실이고. 비공표도 카톡으로 다 돌리는데. 네, 그렇게 받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로우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번호별로 이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재가공한 문서가 존재하고 그게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핵심 어떤 의혹 제기자가 있다. 그러니까 로데이터 재가공이라는 게 성향 분류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 보면은 뭐 무슨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대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특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정치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용되면요. 네. 그건 그냥 민주주의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2016년도에 명태균 씨가 윤한홍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 부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안 돼. 나는 안홍준이가 너무 세서 음. 나는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안 될 게 뻔하니까 나는 홍라인이야. 이러면서. 홍라인이야. 2년 있다가 나는 그냥 지방선거나 나가가지고 뭐나 좀 해볼게.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무슨 소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센 사람하고 붙여서 무조건 1등 하게 해주겠다. 국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용했던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됐어. 이 명태균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대통령하고 엮이게 되면서 윤핵관이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명태균 씨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이 사람하고 척을 지게 되고 감히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윤한영 씨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 막 이러고 대통령한테 쏙닥거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허수아비처럼 있고. 사실 그런 우당탕탕이 있었다는 게 문서로도 사실 확인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걸 공개할 날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진 자료가 정말 왜 많은데. 맨날 냄새만 풍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신영환 씨가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내부 캠프 분위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얘기더라고요. 이 명태균 씨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매치해서 언젠가 보도할 어떤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한영 명태균 관계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약간 좀 슬퍼요. 최순실과 명태균을 같은 이유로 제가 슬프게 여긴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몰라요.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관련해서 기소돼서 형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풀려난 거 알아요? 풀려난 사람들 전부가 뭔지 아세요? 고학력이에요. 그래요. 서울대를 포함한 중앙 정치권에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사람 못 풀려난 게 최순실이야. 최순실은 그런 라인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조윤선 씨는 장관하던 조윤선 씨는 그거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또 뭐 됐잖아요. 네, 뭐 이사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아름아름. 근데 그 대열에 넣으면 창피한데 이용 가치는 있는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람 시켜서 돈 줘갖고 너 나가 한 게 또 네. 윤한홍 씨가 자기가 이제 부상을 하니까 명태균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험담했던 이유가 명태균이가 굳이 뭐 자기보다 윤에 더 가까워져서 질투해서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급에 같이 놀 만한 존재가 아닌데 자꾸 치고 올라오면 얘는 창피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렇게 너는 그러니까 밑에서 네 수준에라면 우리가 밥 한 번 같이 먹어주는 걸로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같이 놀라고 그래? 뭐 이런 배제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실컷 이용하고서 버리는 거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명태균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활용될 걸 알고 그 안에서 이익만 취하고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인격적 모멸을 당해도 팔자거니하고 감수를 보통은 하는데 아, 그래요? 뭐 아니 숱한 책사 뭐 이게 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죠. 정치 브로커 이게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명태균은 또 그게 아니야. 쫀심도 세고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존재 자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태가 커진 게 명태균의 자의식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더란 말이죠. 그렇군요. 돌채님께서 이명선 기자 어디 소속입니까? 너무 멋지네요.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 기자님 네, 응원합니다. 미사송님께서 제가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랬던 윤한홍 의원이 언제 나타날까, 등장을 언제 할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명태균 씨랑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랑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친하냐? 그 지역에서 원래는 김영선 의원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분이 자기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는데 명태균 때문에 안 됐어. 명태균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뭔가 당근을 줍니다. 근데 그 당근을 주면서 이번에 이 자리에 네가 만족해 있으면 나는 너를 그 다음에 어떻게 올려줄게. 이제 이런 작전을 이제 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분은 착한 분이라고는 해요. 그분 말이 윤한홍 의원이 아니 대통령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 안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내가 너랑 끊으려고 했다는 그 녹음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틀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딜하자. 그게 이제 뒷말이 그거예요. 무섭다는 뒷말이.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취재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다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저도 JTBC 본 게 전부여가지고. 잘 모르고도 얘기하는 게 이런데. 앞으로 제가 아직 평론하시면 네, 평론을 자기가 잘 아직 못합니다. 요만큼이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예쁘게 해서.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은 딜하자. 나 살려달라. 나 구속되는 거 절대 참을 수 없으니 불구속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식구들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배짱 튕기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그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우리가 이제 손절이다. 이래가지고 끊어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요구를 하는 명태균 씨도 좀 재밌는 모습이지만 윤한용 시켜서 그렇게까지 뭐 해보려고 하는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자 나름 정상의 코스를 밟아온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처참한 기분이 드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용산을 걱정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너무 걱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못하죠? 아, 일을 푸는 게 짠한 생각이 드시죠. 분명히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용산에 그 젊은 친구들이 주로 젊은 친구 모여 우리가 이제 행정관이니 뭐 비서관이니 하는 사람들이 그 주어진 업무 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 다 대통령 경호하면서 우리 정권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그거 머리 쥐어짜고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앉혀놓고 그런 회의 못해. 그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완전히 내 신복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일을 만들어갈 텐데 왜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보같이 할까 놀라울 정도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한용 시켜갖고 그거 터뜨리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도 웃긴데 그걸 그렇게 이 경로를 전화로. 보세요. 말이 안 나오게 네. 돼 있나? 정말 아니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그 팀에서 계속 윤한영 의원이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수혜자만 보자면 아유, 독자적. 수혜자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이건 같아요. 말할 그렇죠. 것도 없는 거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아니, 이게 무식하게 말했나 내가? 또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윤한홍이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말 다 들은 것 마냥.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얘네들 이미 좀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추려놨던 건가 이런 의심이 다만 드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윤석열이 윤한용 의원 이거 좀 해주게 이런 과정은 아니고 네. 그 팀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근데 많은 경우 아마 윤회 제가 없이 자의적으로 알아서들 막 일을 지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를 받아서 뭐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구조가 아닐 거란 근데 말이에요. 나는 웃긴 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다 실패하지 근데 않았어요? 대통령은 네. 됐잖아. 아니 너무나 놀랍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할 만한 뭔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수습하는 네. 변명이나 뭐 말이 거짓말 나오는데 드러나. 그게 하나도 앞뒤 제대로 안 맞아. 성공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가끔 짠해요. 이게 너무 수가 얕으니까 맞아요.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다른가 난 제일 민감한 게 대통령실 발표문에 맞춤법이 틀리는 거야. 진짜?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이에요, 근데? 예, 여러 번 그랬어요. 건희 여사가 맞춤법 틀린 거 내가 맨날 봐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는데. 그다음에 발표문에 문어에 안 맞는 그 활용어들 이상한 거 있잖아요. 유튜브 정도에서 쓸 수 네네네. 있는 그거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가를 보고 저는 야. 놀라운 일이죠. 되게 명이 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네. 녹취를 들어보면 정치 초보자라서 탄핵될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되게 용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거예요. 딴 지금. 말이에요. 2년 반밖에 못 간다고. 그런 되게 말도 되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 무렵이잖아요. 네, 지금 네. 터진 게.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혹할만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적 물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농담입니다. 거야. 나는 점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그런 말 했으면 나한테 속했을 것 같아. 그래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요. 또 나한테. 농담입니다. 우리 다 농담은 아니지만 농담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다들 짐작을 하실 얘기지만 제가 하면 왜 이렇게 질라진 사람들이 모여있냐면요. 엘리트가 가면 서로 못 어울려요. 사물을 바라보는 대화, 뭐 외교를 바라보거나 뭐 남북관계거나 국내 정치에서 경제 영역이거나 할 때 진성 엘리트들 있잖아요. 코스 밟아갖고 청와대 가서 그렇죠. 중요한 역할.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앉은 거죠, 지금. 비슷한 것들끼리. 그리고 그거 긁어먹은 주체가 누구냐? 누구냐? 김건희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오세훈 시장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가 저하고 초창기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정계환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진석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진석 의원 얘기를.
특히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나는 그런 사람 잘 모른다. 그 네.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고소는 안 하는 것 같고. 고소장은 썼다. 네. 근데 고소장 썼다는 말도 사실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용히 지내고 계시고. 네. 요거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그 명태균 씨가 지난달 13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도에 단일화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조건을 성사시켜 달라라고 했대요. 그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3월 7일까지 오세훈, 그다음에 안철수를 접촉하지 말게 해라. 예.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을 단일화 협상팀에 넣어라. 그리고 무선 전화 80%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판을 짰다라고 본인이 직접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이 3가지 중에 마지막 거 하나 빼곤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시나리오대로 무선 전화 80%가 아니라 100%였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 계속 이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혜경 씨가 맞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라디오에서 그렇게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데이터와 그 보고서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확보를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비공표, 공표 합쳐서 25건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비공표잖아요. 그래서 비공표를 18번 했는데 서울시장과 관련해.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그 질문이 들어간 게 13개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13개를 집중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비공표가 위험하냐. 네. 그러니까 비공표 같은 경우에는 010, 그냥 자체 그 랜덤하게 확보한 전화를 돌려서 성향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답변 받기 때문에 이 010, 뭐 1111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본 여론조사 전에 먼저 그걸 하는 거죠. 네네네. 여론조사, 지금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성형 설명하는데요. 파악 용의 여론조사를 따로 하는 거죠, 먼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표가 위험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분석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13건을. 그럼 이게 과연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작성된 걸까? 의뢰가 된 걸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의심될 만한 지점 2가지를 찾은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 때 이 경쟁력으로 질문을 해서 여론조사 항목을 정할지. 그러니까 우선은 여론조사 100%로 둘이 결정했거든요. 단일화를. 아니면 적합도로 정할지. 이걸 가지고 계속 힘겨루기를 싸우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일화 문항이 결정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돌렸고, 그다음에 양보안까지 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한번 돌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비공표 여론조사를 멈춥니다. 사실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가장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게 비공표 여론조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딱 시점이 단일화 끝나니까 안 해요. 그 주 업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표를 하긴 합니다. 공표 조사는 합니다. 근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안 했다. 이건 정말 좀 이상한 지점이다. 저희가 의심스러운 네, 부분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혜경 씨랑 그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거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명 씨가 로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캠프 쪽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로데이터를 같이 끼워 파는 게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네. 그리고 저희한테 로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까? 취재용으로. 네. 그래서 그 로데이터가 작성된 거는 전부 다 명 씨에게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즈니스 전략이 그 로데이터 제공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명 씨가 받은 로데이터가 과연 어디로 갔겠느냐. 그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확보한 로데이터가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뭔가 구성된 것 같고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더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하루 정도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내는데 안철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3개를 이제 가지고 세우는데 성일종 의원이라는 사람을 협상팀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의 유선전화, 80%의 무선전화 비율로 이걸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눈속임용이었고 실제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공하면 안철수 의원 측에서 당황하고 거기에 집중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시켜놓고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은 고 3월 7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3월 7일 기간까지 자기네가 비공개로 설문을 계속 돌려봐요. 오세훈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물어보는 게 오세훈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돌려봐요. 네. 돌려봐가지고 제일 좋은 설문 문항을 자기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3월 7일까지는 절대 단일화를 시키면 안 된다고 해요. 왜? 3월 7일까지 단일화를 안 시켜야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이게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핵심이에요. 맞아요. 제대로 안철수하고 그 전에 먼저 단일화를 성급하게 잃어버리게 되면 국민의힘 오세훈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세훈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4개를 사전조사를 먼저 해줄 수 있었던 거. 왜? 그렇게까지 왜 힘들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25번의 여론조사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아니, 오세훈 시장은 나 돈 준 것도 없고 여론조사 시킨 것도 없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미쳤어요? 이걸 왜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강 씨 말은 돈을 받은 것도 있는데 바로 그거죠. 안 받은 것도 있다. 바로 그거죠. 근데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오세훈 캠프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대신 대납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 이름까지 다 나와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중인데 지금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이 한 번만 돈을 준 게 아니래요. 이 명태균 씨의 이 미래연구 연구소에 돈을 여러 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다 주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몇 번을 이제 줬다는 얘기인데 얼마의 규모인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왜? 그럼 스폰이었나?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돈을 안 내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요구한 건가? 이거 되게 문제가 큰 정치적 위반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나 그런 적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강혜경 씨가 그 자료를 검찰에 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바로 많은 그거죠. 금액이 강혜경 씨를 경유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다이렉트로.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명태균에게 들어간 것도 다이렉트로 있다는 한 거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난 요즘 이 명태균 씨가 돈 없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요. 저도 이거 어디다 쓴 거? 어디다 현금으로 박아놓은 거지? 어딘가가 숨겨놨겠지. 네, 들어온 돈이 금액이 컸잖아요. 다. 그렇죠. 다 네. 큰데 금액이 네. 꽤 커요. 우리가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게다가 이 정도로 신발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뭐라 그러죠? 반론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걸 해주세요. 저희가 통화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 직접 문자를 보냈는데 이종현이라는 뭐 민생특보 분께서 이제 계속 대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명태균이 혼자 그런 걸 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랑. 근데 우리랑 관련 없는 관계없이 일이다. 알아서 했다. 아니 밖에서 한 일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 않냐. 그걸 왜 우리랑 묻냐. 그거예요. 항상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 한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대질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했던 첫 마디가 서울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한다는 답변을 듣고 사람 알아봤다. 이 사람은 깜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는 그 발언, 명태균 씨의 발언.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번 울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4번 울지 않았어요. 3번 울었다는 거예요? 질질 4번 질질 짰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움이 배 있는 거지, 모욕한 거지. 모욕을 받아서 모욕을 되갚은 거였어. 그때는 왜 이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네. 질질 짰다고 말을 수정하는 거를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네, 지금 네, 보니까 자기를 실컷 활용해서 이제 떼낼 때 돈 몇 푼 줘서 이제 못 본 사람, 없었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명태균이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훼손을 입었고 그렇죠. 뭐 이래요. 그렇죠. 그때 이 불투명한 여론조사도 선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어허. 가장 큰 거는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길게 설명한 것 속에 들어있던데 뭐냐면 협상을 최대한 무슨 명분을 붙이든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세훈 대 안철수로 붙으면 누가 이길지를 정말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오세훈이가 국힘 후보고 안철수가 아주 조그만 당인 국민의당 후보라는 것이 선명히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렇죠. 당연히 보수라면 그 큰 그렇죠. 당을 선택하고 또 이 국민의당이란 당은 아주 그 자기 당이라고 특히 영남 사람들은 호남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 시간을 끌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 추이를 봤는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상당히 처음에 높게 좋게 나왔었는데 나왔어요. 그게 역전됩니다. 이렇게 슬슬.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당을 단일화. 배제하고 둘에 대하기를 예. 하면 안철수가 됐을 가능성도 있었던 아니 맞아요, 거예요. 그때 맞아요. 피해자는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어요. 나경원 의원은 참 이상해. 항상 피해를 이렇게 당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맞습니다. 대표하고도 그 당시에 네, 당대표 당대표. 후보 선거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음. 여기도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 명태균 씨는 남자만 좋아해서 그런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싱크 있는데요. 한번 일단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단일화 본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항목과 질문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13차례나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자신이 판을 짰다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원하면 로데이터도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로데이터라는 게 네 편 내 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한테는 살짝만 이제 홍보를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은 내 편이 아는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은 역효과가 나는 거죠. 민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험성을 일단 배제를 해주고 나머지 지지층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고 원본 데이터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들어봤더니 우리랑 예. 견해 차이가 틀려서 예.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이제 공표가 됐든 비공표가 됐든 이런 근거를 갖다가 줄 기회가 없었던 거죠. 명 씨에게 넘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캠프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면 그 일을 그 일을 갖다가 뭐 다른 분 어느 분을 갖다 주셨는지 그거야 우리가 뭐 증명하거나 알 도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 다른 분 갑자기 말이 달라지네요. 다른 분에게 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밖에서 뭐 전쟁이 났든 뭐하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25번이나 한다고요? 그런 거 행동을? 아니 이게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해요. 제가 명 씨랑 만났다는 사실은 부인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 씨를 만난 건 있다. 또 이러면서 하지만 어. 뭐 비공표 여론조사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로 활용한 적도 없다. 계속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명 씨의 행적이 되게 신비로운 데가 있는 게 신비로워요. 예. 탑라인만 거래를 주로 했거든. 그러니까 실무선의 사람들은 의외로 순진하게 잘 몰랐어요가 사실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의 변명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모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간 위치에 서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선거든 사업이든 돕는 사람이 다 실무 총책임자하고 거래를 하지 네. 회장이나 오너나 탑라인의 사람이랑 하나. 근데 명태균 씨는 너무나 특이하게도 대선하면 대선 후보랑 서울시장 하면 서울시장 후보랑 직거래를 하는 모습으로 계속 왔고 네. 그게 또 통했어요. 자기 몸집이 그런 식으로 커진 거죠. 놀라운 거죠. 예, 그거는. 정말 능력인 놀라운 것 거예요. 같아요. 능력. 그렇게 네. 정말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의 얘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보세요. 본인이 사실은 다 열세였던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네, 오세훈 네, 시장은 네. 정말 경쟁력도 없었고 네. 그때는 전부 다 그러니까 급식 저기서 사라져서 나타났기 그렇죠. 때문에 존재감이 거의 없을 10년 만에 때였어요. 게다가 급식 사건 때문에 네. 오세훈이 그래가지고 5살 오세훈이 맨날 질질지하는 오세훈이 음. 이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경원을 제끼더니 그다음에 안철수를 막 쉽게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면에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선거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이 제공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았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부흥 떠서 올라가는 와중인데 상식으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로데이터를 네. 보면서 이게 과연 그 오세훈 후보의 지지자가 몇 명이나 파악될까 한번 세봤어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5,500명이 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 네. 2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약간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고 나는 혼자 독자적으로 가서 내가 이기겠다 선거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로데이터가 넘어갔다면 최소한 그런 유혹은 있겠죠. 이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한 번 더 돌린다거나 자기네들이- 아니면 지지자가 아닌 사람한테 뭔가 공작을 한 어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유혹은 좀 밝힐 부분이. 아까 어느 순간에 그 대변인인가 아까 나온 이종현 씨. 어느 네, 순간 이종현 씨. 내쳤다고 했던 말 나왔죠.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윤석열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 그잖아. 우리도 처음에 뭐 좀 네네. 알고 지냈으나 사사로운 얘기만 맞아요. 했고 연을 끊었습니다. 첫 변명 때가 있죠. 맨날 그래요. 만난 맞아. 적은 있어. 그거는 네, 인정하죠. 네.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네. 그런 식의 빠져나가는 자기네들끼리 룰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겠지. 아. 시골의 농부 같은 뭐. 그 오세훈 후보 캠프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점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언제 끊었는지 네, 그걸 그렇죠.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십시오. 지금 오세훈 씨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죠. 양아치 발언 뭐 이런 거 하나가 더 씌워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소연 변호사를 함부로 막 야권 인사가 아니잖아요. 네. 용산하고 아주 밀착돼 있고 뭐 대통령님이 하는 것마다 다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에서 저런 거 터져 나오면 오세훈 측에서는 지금 초긴장 모드죠.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나는 다 봤어, 입회하면서 다 봤어 이러면서 오세훈, 이준석 끝났네, 뭐 양아치야 뭐 이런 얘기를 도대체가 왜 했을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센 발언이 나올 정도면 근거가 근데 있을 왜 것 같거든요. 김소연한테 아무 말도 안 할까요? 그 이상한 많은 것들은요. 네. 복잡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봐야 돼. 성격이 그렇구나. 성격이? 네. 아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막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했을 것 같지 같긴 않아요. 않고. 지어낸 말 아니죠. 그렇지만 어. 내뱉지는 않죠. 보통 저런 말을 알고 있으나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세훈에게 치명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 또 이준석하고 왼수되듯이 김소연은 지금 저 오세훈하고 왼수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오세훈하고 김소연이 원수가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 김소연 변호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사실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모든 정황이나 취재한 거나 제가 알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왜 너무 뻔한데도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왜 그러는가?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당장 살고 보자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고소장에만 집중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그 서울시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왜 고소장을 써놓고 안 나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고소장을 왜 안 내냐고 하면 네. 자기한테 뭐 여러 가지 의혹 문자가 온다. 뭐 김어준 씨를 빨리 잘랐어야지 왜 안 잘랐습니까? 이런 문자가 오기도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합니까? 바로 뭐 이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고소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취지죠.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에서 벗어난 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명태균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맞아요. 있는 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그래. 전원이 다 그래.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아 진짜 이준석 의원이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하기 전까지 용산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사임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평택 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5등 꼴등한 사람을 경선은 마치 경선에서 1등한 사람 제끼고 공천 줘서 이상하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그럴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원래 그 동네는 포기하는 동네였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용산을 향한 더 이상의 이제 폭로는 없을 것이다. 너 김소연 잘라줬으니 나도 조용하면 이제 이렇게 서로 약간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 변호사가 지금 너무나 뭉뚱그려서 네. 긴 얘기를 휙 지나가듯이 말해서 네.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죄송합니다. 텐데 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준석이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까 이제 용산하고의 총격전을 그쳤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죠. 그 뜻이죠. 예. 네. 그러니까 총격전에 그치니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은 검찰의 손에 온전히 들어가 버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은 어때요?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과연 이렇게 수사를, 그러니까 물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광영 씨를 많이 부르고 9번 불렀나요? 9번 부르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료도 다 확보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취사 선택할까봐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이렇게 지금 사안이 이렇게 크게 불거지기 전에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검사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불만 제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검사를 언제 처음 봤냐면 압수수색 당해서 처음 봤다. 그리고 수사관이 나를 수사를 했었는데 질의했었는데 수사관도 바뀌고 그래서 자기는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잖아요. 그 수사팀이 하나의 목소리로 과연 움직일지 아니면 분열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명선 기자는 지금 검찰이 장난칠까봐 이제 걱정스럽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왜요? 원래 원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랑? 용산, 검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새 뭐 창원의 뭐 어떤
어떤 검사가 좀 정보를 샌다 뭐 등등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너무 환호할 건 아니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어느 시점부터 아주 확신을 가졌는데 용산은 그냥 파견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해서 뭐 수사해야 하겠죠. 수사 사실관계는 밝히지만 이제 선택해서 용산을 보호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면피용으로 몇 개 내서 뭐 몇 명 처벌하고 이렇게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 검사하고 싸우는 대상이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이 정말 많은 진실을 밝혀내고 맞아요. 있고 다이렉트로 또 그 사건 당사자들하고 만나고 옛날 같은 언론 환경이면 또 나올 수도 없지만 지금은 이런 스픽스 같은 네, 이런 네. 매체에서 다 꺼낼 수 있고 그래서 용산을 대행하는 검찰 집단, 검찰과 뉴미디어의 이 대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네. 봐요. 네, 좀 전에 이 기자가 말했던 바로 강혜경 씨의 주장, 진술이 이런 거였습니다. 압수수색 오셨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압수수색 오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다 하시길래 저는 그때 제 검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 검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사관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당시에 자신이 수사받았을 때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때 오셔서 압수수색 하면서 했던 그 수사관이랑 이름이 다 달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죄명이라는 거 말고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더라. 뭔가 이상한 점을 좀 느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게 사건을 찌그러뜨리려고 그런 식으로 축소시키면서 수사과로 내려보낸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그렇죠. 됐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사과는 검찰청 안에 있는 경찰서다. 그 옆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수사과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부연 설명을 대답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신 나왔습니다. 거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더 이상 사건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열심히 붙은 건 처음 봤어요, 사실은. 네. 이 사건은 모든 언론사가 다 팀을 맞아요. 새로 꾸려가지고 다 사실은 이제 청원으로 내려보냈고 청원에 모텔이 없대요. 다 빈 방이 없대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도 그 방들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놀랍게도요, 기성 매체들이 무슨 특종이나 단독을 못 터뜨려요. 다 뉴스토마토나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나오지, 무슨 KBS, 심지어 MBC, JTBC도 이렇다 할 특종 몇 개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기동성이 중요한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JTBC가 지금 열심히 하고 좀, 있고, 좀 하죠. 네. 예, 예. MBC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뭐 다 아는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새롭게 들으신 것도 있으실 텐데 일련의 흐름은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기자들이 열심히 달려들어가지고 취재하는 그것이 원동력이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내려보내갖고 이걸 취재하라고 열심히 등을 떠미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기존의 2년 반 동안에 벌어졌던 사건하고는 완전히 지금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때 기자들이 얼마나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바뀐 거거든요. 이번도 저는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라고 느껴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사건 터졌을 때 기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이 상황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런 정도로 명태균 게이트를 흔들고 있다고 봐요. 물론 그때보다 조금 더 동력은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분위기를 결국은 언론이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좀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라도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밝힐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와주시면 네. 저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취재 일선에 계시는 분으로서 네. 분위기 바뀐 거랑 이런 거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언론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저도 같이 뭔가 해보자 타사들과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워라벨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이제는 좀 약간 사명의식 같은 것도 생겼고 저희 뉴스타파에 제보를 해주신 뭐 그 신용한 전 그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님이 어떤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찾아오셨는 건지도 알고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긴 시간 인터뷰하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